자, 여러분 오늘은 그 98쪽입니다. 98쪽. 그래서 지금 각종 권리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적은 외우면 외울수록 하면 할수록 이제 점수가 나와요. 보통 그래서 다 맞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한두 개 틀린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서 암기하고 합격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하여튼 10개 정도는 충분히 맞습니다. 근데 등기가 문제인데 이 등기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한다고 뭐예요? 이 등기를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 시간 뭐 한 10개월 정도 공부해서 이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다 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객체 있죠? 객체. 이 객체부터 먼저 봐야 돼. 객체. 이 객체를 먼저 보자네. 객체. 객체는 뭐예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뭐에 대해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먼저 봐야 돼. 이거부터. 객체부터 먼저 보자. 객체부터.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각종 권리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 그다음에 무슨 등기?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 물론 이전 등기는 원인이 뭐도 있고 원인이 매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인이 뭐예요? 상속이 있고 자, 그다음에 유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수용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진정명이 뭐예요? 진정명이 회복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원인 다섯 가 물론 뭐예요? 이전 등기 관련돼서 무슨 등기가 환매를 원인해서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자 무슨 등기? 신탁 등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문제를 풀어왔죠. 무슨 물건? 용익물건 있죠? 용익물건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 뭐가 있어요? 이거 임차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객체를 먼저 보고 이 보존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도 왜 이랬죠? 소보일지 못 쓴다. 원인 있고 소유 등록 안 된다. 소보단 단독 신청이죠. 그러니까 소보 일지 부동산 일부하고 뭐예요? 자, 공유 지분에 대해서 뭐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존 등기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서 다 안 되죠. 원인이 뭐든 간에 이전 등기 자체는 뭐예요? 일부에서 안 되고 뭐는 가능해요 이거. 공유 지분 가능한데 자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 안 된다고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전 등기 관련해서 부동산 일부 안 되고 공유 지분 등기 가능하죠. 자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 못하는 게 이게 두 가지니까. 물론 용익물건은 부동산 일부는 가능한데 뭐에 대해서 공유 지분 안 되고 반대로 뭐예요?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 안 되고 공유 지분은 가능하고 이것도 뭐예요? 용익권이죠. 채권이지만 용익권이니까 부동산 일부 가능하고 안 되고. 일단 뭐부터 이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공유 지분이 등기할 수 있느냐 이거부터 먼저 따지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이 객체는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등기법 총론에서 어디 자 등기 뭐예요? 기본 뭐예요? 일단 총설 부분 있죠? 총설 부분에 어디에서 등기 대상에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 절차 중에 신청인 나오죠? 신청인. 그 신청인 중에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하느냐 등기는 뭐예요? 단독 신청하느냐. 그 다음에 절차상 등기관의 직권과 뭐예요? 법원에 뭐라고 이거 촉탁 등기 나오죠? 촉탁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존 등기는 당연히 단독이 있고 여기 이전 등기 보세요. 이전 등기는 뭐예요? 원래 뭐가 원칙인데 공등이 원칙인데 공등이 원칙인데 자 가만히 보면 뭐가 들어가는 거 이거 시효자 들어가는 거 시효자 들어가는 거 앞에 원인이 시효자 들어가는 거 이건 다 뭐라고 이거 단독이에요. 그렇게 일단 외우세요. 단독. 물론 여기 자 수용을 신청할 때는 단독 촉탁이고 그 실효가 돼서 그 재결이 실효가 됐어요. 재결이 실효라고 그러니까 그 공공사업을 안 한다는 게 공공사업을 안 해갖고 뭐예요? 실효가 됐다고 또 실효다 시효시죠? 실효가 되면 그건 뭐예요? 실효가 되면 시효인데 그 예외예요. 이건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시효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예외만 하나. 자 뭐예요? 그 수용은 신청할 때는 단독이지만 말살 때는 공동이고 그 예외만 하나 빼놓고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신탁도 시효시죠? 이거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그러면 환매는 뭐예요? 이거 환매는 공동신청이에요. 환매권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할 때는 공동이에요. 공동이다.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 땅에 대해서 우리 남의 땅은 뭐예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공연편하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점유했어요. 우리가 이걸 뭐예요? 취득시효. 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한다고 얘기해요. 그 이게 뭐예요? 공동이냐 안 얘기해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 학원에서 어떤 학원 가서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뭐 이거
단독 신청이라 얘기해요. 왜? 이놈이 해주겠어? 이런 쓸데없는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취득시효는 치읓이니까 이 시시 아니라는 게 이거 공동이에요, 공동. 왜? 245제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등기를 요구하는 초험권이 발생하니까 공동신청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뭐예요? 항상, 아하, 원인이 뭐가 나오면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이 시자가 들어가면 항상 뭐라고? 단독이다. 많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7번에 써 있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예요? 신청인하고 자, 등기 실행을 뭐로 하느냐 아니게요.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이거부터 먼저 해서 이거 왜 그랬죠? 언제나 뭐예요? 주등기를 하는 건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하고 말소등기 답으로 잘 등재하는 거. 그다음에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질환, 권리주권, 자, 그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하여튼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부기등기. 그다음에 주부 건변경은 주등기도 할 수 있고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거. 주부 건변경은 말에 적거나 초본한다.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자. 이게 먼저 정리하면 이제 이 세 문제는 뭐예요? 세 문제를 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류가 있으면 등기 목적이 뭐예요? 등기 목적이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보존 등기하게 되면 이전 등기하고 어디에 자, 이 소유권자가 1번에서 누가 이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번 이전 등기 을한테 이전 등기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 이 을이 뭐예요? 을구의 1번 용익물권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예요? 저당권, 자, 임차권 이 권리를 뭐 해주는 거 이거? 설정 등기 해준다. 설정 등기. 그러면 이 소유권자가 설정해 주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자, 당연히 주등기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공동인청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맞추면 자, 이렇게 보존 등기 맞추면 이전 등기 하듯이 자, 지역권 빼는 거 다 이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설정 등기 한다. 설정 등기. 이렇게 세 가지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는 등기를 맞추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변경 등기 따르죠? 변경 등기.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 등기고 전부를 소멸하는 게 말소 등기, 말소 등기. 그래서 변경 등기를 일부 고친다 그랬죠? 1번 충청도 100 다 자, 면적 5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 소유권자가 논에다가 집을 줘서 뭐예요? 답이 대가 되면 2번 언제나 주등기로 다른 건 다 갖고 이 답을 뭐로 고치는 거예요? 대로 고치죠? 자, 누구만이 해요? 자, 일단 소유권자만이 하니까 단독 신청해요. 물론 이제 객체가 틀리죠?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라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 등기사항의 일부예요. 항상 그래서 뭐예요? 이 변경이나 변경 등기는 등기부에 써 있는 등기사항의 뭐라고? 등기사항의 일부고 이거는 뭐예요? 등기사항의 전부를 소멸하는 거예요. 전부. 요 객체만 틀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자, 명의자의 표시 변경 단독. 자, 이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단독. 예컨대 저당권의 채권행을 증가하고 감소한다. 재계약을 맺고 뭐예요? 자, 저당권의 변경 등기할 때는 이건 당연히 공동이다. 그 다음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원래 이건 주등기고 자, 갑구일구는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하고 권리 변경은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이승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각종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 이론 공부하시면서 이게 뼈대가 이렇게 쭉 뭐예요? 밑으로는 객체 등기 신청인, 그 다음에 절차, 신청 절차, 직권 촉탁,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실행, 주등기, 부기등기, 이게 머리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두고 각종 권리라든가, 자, 각종 등기 절차 같은 거를 머릿속에 틀을 한번 잡아보라, 틀을. 그렇게 틀을 잡아야지만이 뭐예요? 잡아야지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정리가 돼요. 자, 많이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뭐예요? 자, 등기의 유효권과 효력, 구분 건물과 뭐예요? 이렇게 가등기 있죠?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거기 98쪽에 자, 문제 뭐예요? 47번 문제 저당권부터. 자, 저당권의 객체는 뭐예요? 아까 저당권 객체 있죠? 부동산 일부는 안 되고 뭐는 가능하고 공유지부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한다 하게 되면 주등기예요. 자, 그런데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주등기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 방금 얘기했는데 제가 헷갈렸는데 부기등기. 항상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 이게 주등기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부기등기입니다.
갑자기 그거예요. 오타가 하나 있던 건데, 아까 그 앞에 무슨 몇 페이지 쪽에, 자, 거기, 자, 89페이지 쪽에 보면 오타가 하나 있는데, 글자가 하나 틀렸는데, 그 27번 문제가 합의 등기 문제죠? 자, 못 쓰면 안 된다고, 지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작년 문제죠? 근데 여기 5번에, 자, 거기 뭐냐면, 공유자 전원이 소유 관계를 합의로 변경할 경우, 변경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그 권자가 아니라 원자죠? 변경 계약을 원인으로 쓰고 이제 뭐예요? 변경 등기한다. 솔직히 권자가 아니에요. 원자 오타 있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자, 원자입니다. 그게 권자가 아니라 원자입니다. 몇 페이지에 89쪽에 그 27번에 5번 지문에 등기 권인이 아니라 등기 원인으로 뭐예요? 원인으로 변경 계약을 원인으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변경 등기할 때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가하는 변경 등기할 때는 뭐예요? 자, 재계약이죠, 재계약. 재계약을 원인으로 쓰듯이 등기 원인은 뭐예요? 등기 권이 아니라 등기 원인입니다, 원인. 자,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래서 47번 문제는 저당권은 그래서 뭐예요? 객체부터 보고 당연히 뭐예요? 신청인은 공동이고 그다음에 무슨 등기? 자, 그 저당권의 설정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 또는 뭐예요? 부기등기가 하나 들었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부기등기니까. 자, 1번 보시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꼭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하고 돈만 빌리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을 담보하고 쌀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쌀 빌렸으니까. 나중에 그럼 뭐예요? 나중에 자, 모아준 사람, 쌀 빌려준 사람 쌀 갚으라 그러겠지. 그러나 어디에는 등기부에는 뭐예요? 법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그 채권 있죠? 채권액을 꼭 써야 되니까. 쌀은 뭐예요? 쌀은 채권액이 쌀 빌려준 거니까 돈 빌려준 게 아니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쌀값은 적어라는 쌀값을. 그래서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채권의 평가액 있죠? 그 채권의 평가액 거기 줄쳐보시고 여러분 나중에 다시 볼 때 까먹을지 모르니까 자, 이 47번은 별표합니다. 별표 주시고 까먹을지 모르니까 그 채권의 평가액 아래다가 그렇게 쓰세요. 쌀값이라고. 쌀값을 써놔야 된다. 그 현 시세 쌀값을 써놔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자,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한다. 맞아요. 그러면 저당권 연등기는 뭐예요? 저당권 연등기는 저당권은 그 채권에 종된 권리예요.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자, 이 저당권은 자,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니까 등기할 때도 신청서에 저당권은 뭐와 같이 채권자와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자, 그 신청서에 써야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3번은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에도 등기 기록에 채무자를 뭐 해야 된다는 게 이거 표시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예요? 일단 자, 돈을 빌려온다든가 쌀을 빌려온다든가 이렇게 맡겨놓고 가져온다는 점. 자, 그러면 만약에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이 저당권 설정 뭐라고 이거 신청서에 뭐예요? 신청서에 자, 담보로 제공되는 이 부동산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쓰고 등기 목적이 저당권 설정 등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지금 뭐예요? 여기에 누가 만약에 이 지금 뭐예요? 자, 채권액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 누구라고 갑이라고 쓰고 자, 의무자 누구 갑이라고 이렇게 뭐예요? 채무자하고 의무자가 서로 같은 경우에도 써야 된다. 그 얘기 지금. 물론 뭐예요? 다른 경우도 쓰죠. 무슨 얘기예요? 갑이 부동산이 없으니까 누가 이 병이 뭐예요? 자기 부동산을 뭐예요? 을한테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 병이 을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갑이 돈을 빌려오죠? 그러면 의무자는 누구예요, 이거? 자, 병인데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물건으로 보증 무슨 사람이다. 물상보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병하고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써야 되고 같더라도 반드시 써야 된다. 왜? 자, 이 을구의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자랑 소유권이 바뀌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 채무자가 누군가 써 있으면 요 채무자가 돈 안 갚게 되면 바로 뭐 들어가면 돼요? 경매 들어가면 되니까 무조건 어디에 자, 등기부에 채무자를 꼭 쓰기 위해서는 어디에도 신청서에도 꼭 채무자를 꼭 써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거기 4번이 답이에요. 왜? 자, 3개 부동산이 아니라 5개라 그랬죠?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에 일부 전하죠?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에 대해서도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일부 양도할 때, 부기등기할 때, 자, 당연히 뭐예요? 그 양도액 있죠? 그 금액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5번은 맞는 얘기고,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48번에 옳은 거 그랬는데, 저당권 설정 후에 등기부가 몇실될 경우에 효력이 소멸된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자,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 그 원인이 불법이라면 저당권 소멸되지 않아요. 자, 당연히 등기부가 멸실되면 멸실회복 등기, 동그라미 2번처럼 권리가 뭐예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말소회복 등기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건물에 부속 건물을 신축하죠? 부속 건물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자, 효력이 미치도록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변경 등기만 마치면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거기 저당권 설정된 건물에 증축돼 있죠? 그 3번과 4번이 같은 개념이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당권 효력 나오면 맨 끝에 미친다라고 끝나야 돼요. 미치지 않는다. 그건 3번은 틀린 얘기고. 몇 번이 맞는 얘기다? 4번이 맞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당권 효력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미친다라고 끝나는 게, 자, 기본 원칙입니다.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 기간 토지 후에 설정자가 건물 신축했죠? 자, 그러면 건물 신축했으면 우리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뭐가 됐으니까? 이원화 됐으니까 이 토지에 저당권을 뭐하고 설정하고 건물을 뭐 했다는 게 이거. 신축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가 자, 뭐는 자, 일단 뭐예요? 경매 대상은 되는데 그 건물분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경매 대상은 돼요. 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이해해두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49번 넘기고 100페이지 보시면 50번 뭐에 관한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걸 했어요. 그래서 여기 1번 전세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거기 써주세요. 무슨 등기를 한다고? 부기 등기를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시험 문제를 뭐라 써있다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써있으면 부기 등기다. 그 다음 거기 2번에 토지 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그래 부동산 일부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요. 소유권 공유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주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등기할 때 신청할 때는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과 같이 이전한 뜻을 자, 그 신청 정보 신청서에 써야 된다. 맞다죠. 자, 4번이 틀렸죠? 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할 때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걸 머릿속에 자, 등기 실행에 대해서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주등기, 부기등기 하느냐. 왜? 주부, 알뜰한 주부 누구는 권병경은 말해. 저가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처분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한 게 뭐예요? 권리변경 등기, 말세복 등기, 저당권 있죠? 저당권 이게요. 가등기, 처분제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것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가압류가 처분은 뭐예요? 부기등기, 가등기죠, 가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저당권, 소유권을 대상하게 되면 주등기, 지상권과 전세권을 대상하게 되면 부기등기. 말세복 등기는 자 전부는 주등기로 일부는 뭐예요? 부기등기로. 권리변경되는 이승판 없으면 주등기.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죠? 이거 외우라는 얘기. 이거 외우면 이 자체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이렇게 끼어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각종 권리도 들어가니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는 거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아까도 봤죠? 저당권 설정 등기란 토지 후에 설정자가 뭘 줬어요? 건물 신축했죠? 토지하고 건물이 이원화됐지만 경매는 대상은 돼요. 자, 근데 우선 변제, 그 건물 부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자,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51번도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거랬죠? 그래서 공동저당 등기할 때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자, 신청 정보에 뭐예요? 제공한다. 당연하고. 2번 5개 동그라미 치고 5개 하게 되면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요. 그래서 여기 자, 신청인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등기관이 직권 작성한다. 그래서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자, 3번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자,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금전채권, 돈 빌린 채권이 아니라 쌀 빌릴 때도 뭐예요? 그것도 쌀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 있죠? 쌀 갚아라. 그것도 채권이에요. 요구하는 거.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뭐예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면 다 채권이니까.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대주권 얘기 나오죠? 대주권 등기에 대한 구분 건물은 자, 구분 건물 대주권 등기 어디 건물 등기부 자, 일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각자 전유분 표제부에 자, 이 하단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 각자 전유분 뭐예요? 하단부에 자, 하단부에 뭐라고 대지권 표시 등기를 하게 되면 일체성의 원리 건물은 뭐예요? 자, 101동에 1층에 101호가 가는 뭐예요? 전유분 구분 건물을 사고 싶은 사람은 그 땅에 대한 뭐예요? 땅에 대한 그 대지권 비율 있죠? 땅 지분 그 땅까지 같이 사야 되니까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니까 대지권 건물만 그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건물만 이전 등기 저당권 못한다. 맞는 얘기다. 대지권 건물만 자 이전 등기 저당권 못한다. 맞다는 점. 자 그 다음에 5번 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질권 등기할 수 있죠? 왜? 저당권 등기 아래 부기 등기하는 거니까. 자 2번이 틀렸다. 자 52번은 별표합니다. 52번은 별표 드시고 자, 뭐 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거기에, 자, 또 나왔죠? 1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게 바로 뭐예요? 자, 쌀 빌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 불가능하다가 뭐예요? 가능하다니까요.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2번. 채권자가 수인이죠? 여러 사람일 때, 그녀 등기할 때는 각 채권자별로 채권책을 구분해서 기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채 단기로 우리가 저당권 저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자 머릿속에 채단기로 50 다음에 채무를 뭐예요? 채무를 저당하라. 저당권 등기할 때 가장 기본은 이 채권 최고액은 뭐예요?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고 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 인식권으로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되고 신청서에는 반드시 뭘 쓰라고? 채무자 써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채단기로 50 다음에 채무를 저당하라. 그 50학 때, 50학 모적에서 하여튼 그 우리 그 전모라고 하신 분이, 자, 일단 뭐, 그 강주 사건 때문에 지금 사자명이 뭐 이렇게 훼손 그래갖고 지금 소송하고 막 그러죠? 하여튼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채단기로 50 다음에 채무를 뭐예요? 저당하라 이렇게 뭐 기억을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단일.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뭐예요? 자, 공동담보목록은 직권 작성.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를 무조건 써야 돼요. 자, 채무자하고 채무자하고 뭐예요? 의무자하고 서로 같은 틀리든 무조건 써야 된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101페이지에 몇 번? 52번을 꼭 별표 주시고 옳은 거 1번은 뭐예요? 가능하다. 자, 2번은 뭐예요?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 변제에 의한 저당권 일부 전등기 그것도 가능해요. 대의 변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4번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뭐 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 동그라미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권은 자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장내 증가본거는 뭐예요? 자 불특정 다수 채권을 일정한 결산기까지 뭐예요?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랬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을 만약에 정해놨으면 그 1억 2천 범위 내에서 뭐예요? 이렇게 계속 증가했다가 은행이 돈 갚으면 감소했다가 이렇게 뭐예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하죠? 그러면 이 뭐예요?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하고 뭐예요? 후에도 뭐예요?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후에 이전하는 것은 뭐예요? 일단 결산기간, 존속기간이 끝났으니까 은행에서 뭘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뭐예요? 요구하는 채권이 생긴다는 점. 그러면 원인을 쓸 때 후라면 뭐예요? 후라면 자 확정된 채권을 양도한다고 확정 채권 양도예요. 근데 전이라면 계속 뭐예요? 증가 감소하고 절산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때는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맺은 이 계약상을 뭐예요? 계약상에 근거로 해서 하는 거니까 계약 양도라고 써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4번 거기 52번 4번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할 때는 이를 원인으로 해서 이를 원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됐죠? 이를 원인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채권 양도가 아니라 채권 양도. 이를 원인, 채권 양도가 아니다. 그 얘기에 지금 이를 원인으로 잊었는 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없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를 원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채권 양도를 원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양도로? 계약 양도라고 써야 된다. 구별합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죠? 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자, 예컨대 그 근저당권에 이전 등기할 때 뭐예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나오게 되면 뭐예요? 자, 전이라고 나오게 되면 전이니까
자, 돈 갚으라고 하는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계약량도고, 후라고 하게 되면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생기니까 이건 채권량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근저당권이 연계할 경우에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보증이면 그의 승낙서를 뭐예요? 제공한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저당권을 이전하든 근저당권을 뭐하든 이전능계 하든 이거는 뭐예요? 물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을 이전하려면 일단 이 을은 뭐예요? 물권자지만 뭐예요?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주된 권리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채권 양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일단 뭐예요? 이 지금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다. 그러면 임차권이란 채권을 뭐 하려면 이전하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채권이니까 갑한테 뭐라고? 갑한테 돈 갚으라고 뭐예요? 자, 나한테 임차보증금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얘가 뭐예요? 얘가 너 누구냐 그럴지 모르니까 당연히 뭐예요? 제3자한테 대항하려고 대항력을 갖추려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맺지 않는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이 을이 병한테 뭐예요? 임차권 연등기 할 때는 이 갑이라는 자, 임대인 채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승낙서. 그런데 자, 이건 뭐예요? 저당권은 물권을 이전하는 거니까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승낙서 받아서 얘한테 주면 되지. 얘가 뭐예요? 얘가 그거 갖고 있는 거지 등기소에 낼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럼 우리가 법적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채권, 자, 이 승낙서는 채권 양도의 요건. 그러니까 이 계약 맺은 사람 있죠? 계약 맺은 사람이 아닌 제3자한테 나중에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지 물권 이전등기 할 때, 물권 양도할 때 내는 건 아니다니까. 승낙서 낸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뭐예요?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보증이든 아니면 뭐예요? 채무자하고 의무자가 서로 뭐예요? 같은 사람이든 여튼 뭐 내면 안 된다는 게니까 승낙서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52번을 꼭 별표 드시고 다시 보자. 그 다음에 53번에 뭐라고? 옳은 거 그랬습니다. 53번에 옳은 거 그랬는데 거기 1번에 뭐예요?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는 게 필요적 계상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여튼 필요적 계상은 뭐마? 자, 여러분 거기 이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소유권자 갑이 자,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근저당권이든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 설정는 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은 채권액이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고 이건 꼭 이게 뭐예요? 필요적 상이에요. 자, 이거를 증액하고 감액하면 뭐예요? 자, 일부를 바꾸는 거니까 그게 변경능계예요. 채무자도 마찬가지고 채무자가 바꾸는 것도 변경능계고 그 다음에 이 채권액과 채무자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키워갑니다. 이게 바뀌는 게 뭐예요? 이게 바뀌는 게 이게 자, 필요적 계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변제기든 이자의 발생기든 뭐예요? 원금의 지급 장소든 있죠? 다 이건 뭐예요? 임의적 상이에요. 임의적. 다 임의적 상이다. 그래서 여기 자, 어디는 변제기는 뭐예요? 자, 뭐하고 뭐가 아닌 것은 채권액과 뭐예요? 채무자 표시가 아닌 경우는 채권액과 채무자가 아니면 다 뭐라 생각을 하고 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왜 틀렸다고? 2개가 아니라 뭐예요? 5개다. 5개가 돼야지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요. 공동담보목록을 뭐예요? 작성한다. 동일한 채권에 대해 2개 부동산을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뭐예요? 누가? 등기관이 작성해요. 등기관이 작성하지 개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에 한 일부 이전 등기할 때 양도액 써야 되겠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게 맞는 단어다. 그죠? 그래서 거기 3번이 맞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뭐예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까 그랬죠? 쌀 빌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하면 자, 그 뭐예요? 쌀값 있죠? 쌀값 평가액. 그 쌀값을 써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공동저당 부동산 중에 일부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해서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의등기할 때 매각 대금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 뭐예요? 매각 대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매각 대금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건 답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절대 고민할 거 없고 하여튼 53번에 옳은 것은 몇 번이라고? 자, 3번이다. 양도에 꼭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4번 문제는 근저당권 뭐라고?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 자, 등기상 이해관계 변경등기죠? 변경등기 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는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여기 자, 이 채권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을 뭐예요? 1억 2천만 원을 누가 갑과 을이 재계약을 하고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3천을 더 빌리자 그래서 자, 이걸 뭐예요? 1억 5천으로 증액했다. 이거 고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아래 뭐라고? 1-1번 1번 저당권의 무슨 등기? 근저당권의 저당권의 변경등기 얼마로? 1억 5천으로 원인을 모르해서 재계약이 돼서 부기등기 했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부기등기 원칙이에요. 근데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 여기 이순위권자가 저당권이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주등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그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한 때 한해서 부기등기 한다. 맞고. 자, 2번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 그랬죠? 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직 확정되기 안 했으니까 돈 갚으라는 채권이 안 생겼으니까 절대 채권 뭐예요? 인수, 채권 양도 그런 채권이란 말이 안 써요. 계약 인수다. 맞는 얘기도 안 죠. 그 다음에 3번 토지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해서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 포기를 원인이란 뭐예요?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얘기도 안 죠. 자, 4번 채권에 감액 나오죠? 감액 나와요. 근저당권 변경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할 경우에 설정자는 인감률 첨부할 필요가 없다 써 있죠? 그러면 설정자가 누구예요? 설정자가 소유권자가 설정해 주는 거죠? 그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이거는 나중에 머릿속에 자 되게 헷갈려요. 이거 잘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뭐예요? 3천을 더 빌려줘서 1억 5천이 됐으니까 증액을 하는 거예요. 증액. 증액한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자 갑이라는 설정자인데 이 저당권 설정자가 갑이에요. 소유권자고 설정자예요. 이 사람이. 채무자, 소유권자라고 얘기도 하고 채무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설정자라고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3천을 더 빌려줬으니까 1억 5천이 됐으니까 을이 갑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증액을 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의무자가 뭐예요? 의무자가 이 소유권자, 이 소유자. 자,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예요. 이 저당권 설정자. 다른 말로 뭐예요? 설정자고 다른 말로 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증액을 하게 되면 증자니까 이 동그라미 보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무자, 동그라미죠, 의무자 하여튼. 이 증액을 보면 동그라미 보이니까 이때는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인감용을 제출합니다. 제출한다는 점. 왜? 얘가 뭐야? 내가 너한테 3천원 더 빌렸으니까 나한테 뭐예요? 빨리 이거 변경등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얘가. 요구하니까 뭐 얘가. 자, 누가 요구해요? 자, 증액을 하게 되면 자, 이 소유권자는 얘가 요구하니까 얘는 의무자고 얘가 소유권자가 헐리잖아요. 저당권자가 헐리죠. 근데 반대로 감액을 하게 되면 감액 있죠? 액자는 똑같은 얘기니까 감자는 동그라미가 없죠? 자, 만약에 1억 2천인데 갑이 을한테 뭐예요? 자, 얼마를 갚고 2천만 원을 갚고 자, 이렇게 1억이 됐다. 1억이 2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럼 당연히 1억이 됐으니 이걸 1억으로 고쳐야 되겠죠? 얘가 왜 이게 돈을 갚았으니까 감액하면 뭐예요? 감액하면 당연히 뭐예요? 의무자가 당연히 뭐라고? 저당권자가 의무자예요. 저당권자가. 그러면 항상 인감용은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하나만 외워라 하마가라. 증액하면 증액 동그라미 인감용 의무자. 증액 동그라미 인감용 뭐예요? 의무자가 설정자가 인감용 내는 사람이 의무자니까. 증액 동그라미 인감용 뭐예요? 누구라고?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다. 그래서 소유자가 설정자니까 같은 얘기니까 증액 동그라미 인감용 소유자. 자, 증액 동그라미 뭐예요? 증액 동그라미 인감용 뭐예요? 소유자다.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낸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몇 페이지에 102쪽에 54번 틀린 거 이렇게 했죠? 하여튼 그래서 거기 4번은 뭐예요? 감액이니까 동그라미 감자가 동그라미 없죠? 인감용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증축된 건물의 기존 건물과 일체성에 인정돼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로 증축된 경우에 자 증축 건물에 저당권 효력 나오죠? 저당권 효력은 자 효력은 뭐예요? 그냥 미친다는 게 별도 등기 필요 없어요. 변경내 환된다. 그 다음 자 103쪽에 55번을 별표합니다. 55번을 별표해 두시고 거기 뭐예요? 옳은 걸 모두 고르라 그랬죠? 지상권의 설정 목적과 범위 거기까지 맞죠? 지로는 안 해요. 기억은 지웁니다. 1번하고 5번하고 뭐예요? 4번은 답이 아니에요.
자,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 기록에 설정 목적과 범위 요역지. 그거 맞죠? 니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옳은 거, 그래서 지역권은 승역지 기록에 설정 목적과 범위 유역지 표시.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니은 당연히 들어가죠? 2번 아니면 3번 뒤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전세금과 설정 범위 써 있는데, 자, 설정 범위라고 돼 있죠? 목적은 없죠? 왜? 전세권은 뭐예요? 목적은 토지에 대해서 계약 맺고 건물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지상권이나, 자, 그 지상권이나 지역권처럼 그 설정 목적이 뭐예요?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디귿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에요, 2번. 자, 2번은 뭐예요? 뭐하고? 니은과 디귿이다. 왜? 임차권은 차임은 맞아요. 존속기간 빼야 됩니다. 뭐는 맞다고? 차임은 뭐예요? 임차 반대로 차임, 임차 반대로 차임 얘기입니다. 존속기간은 임의적이에요. 자,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변제기는 임의적이에요, 변제기. 자, 56번을 발표합니다. 56번을 발표하고 옳은 거 그랬는데, 임차권의 이전 및 전대에 관한 등기는 임차권 등기, 부기등기 시, 부기등기 하죠? 이게 맞아요. 근데 거기 2번에 구분 임차권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 등기법 공부할 때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 거, 이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요. 이렇게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구분 건물하고 구분지상권 이 두 개뿐이 없습니다. 괜히 들어봤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구분자 들어간 건 딱 두 개뿐이 없습니다. 구분 건물하고 구분 건물하고 구분지상권 딱 몇 개뿐이 없다고 두 개뿐이 없다라고 보자.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뭐예요? 3번에 임차권 등기 명의와 임차권 등기 경제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에 등기할 수 있다 써 있는데 우리가 용의권은 존속기간이 끝나죠? 존속기간이 끝나면 그 용의권은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특히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은 뭐 이미 소멸됐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소멸된 다음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소멸된 권리를 기초로 연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것도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 밑에 부지 있죠? 임차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가는 기간으로 그죠? 왜 지금 뭐예요? 우리 옛날에 임차권은 5, 6년 전에는 자 존속기간이 최장이 20년인데 그거 자 헌법에 불합치 판결을 해갖고 존속기간이 없어졌어요. 최장기간도 가능하니까 허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뭐예요? 임차권 등기할 때 허가서 얘기죠? 그런 일 없어요. 왜? 자 왜 그랬어요? 뭐라고? 토지거래 뭐예요? 토지거래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낼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뭐예요? 고민할 그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서를 언제 낼까? 매매거래,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뭐라고?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소유권의 지상권에 대한 가등기. 이때만 내요, 이때만 내니까. 자, 이때만 내니까 절대 고민할 거 없이.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가서 거래전등기 지지상권 거래전등기 지지상권 뭐예요? 가등기 그렇게 한번 생각하자지. 자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57번은 다음 중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임차권 관해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럼 거기 1번에 토지 임차권은 등기가 없어도 지상 건축물의 보존 등기가 있으면 대항제 생긴다. 우리가 뭐예요? 맞는 얘기죠 그거? 법에 규정된 거니까. 자, 건물 임차권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뭐예요?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2번에 임차권 등기 인정이 차임은 필요적이죠? 필요사항은 차임이고, 등기하면 대항력 생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을 반환 못한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원에 등기명령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단독 신청이 아니에요. 법원의 촉탁입니다. 법원의 촉탁 등기다. 민법 규정이야 임차권 등기는 민법 621조에 의해서 임대인이 등기해줘서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뿐만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변제도 인정된다. 만단절. 자, 그래서 자 57번은 4번이 틀린 것이고, 자 촉탁 등기다. 그 다음에 58번 문제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 있죠?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는 사항이 아닌 거. 거기 반드시 기록사항 필요사항 있죠? 절대 5번처럼 그냥 존속기간은 무조건 뭐예요?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 아니에요. 임의적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9번에 틀린 거 그랬는데, 자, 거기 59번은 뭐예요? 이게 종합적인 문제죠? 요즘 뭐예요? 항상 종합적인 문제가
이 종합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 시험 문제에 보통 한 두세 문제는 꼭 나와요. 기본적인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59번은 별표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소유권의 일부 전개할 때는 그 지분을 기록하죠.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아까 봤지만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니까 권리가 상실된 거예요. 절대 이전등기, 임차권이라든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할 때 거기 채권에 꼭 써야 된다 그랬죠. 채권의 평가액 쌀값을 했죠. 쌀값. 자, 그래서 일단 거기 틀린 것은 2번에 있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없다예요. 이전등기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그 다음에 그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승역지 소유권자가 공작물의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할 경우에 약정 있죠?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이를 뭐예요? 자, 임의적 사항이니까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구분 건물을 신축해서 양도한 자가 건물의 다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 약정할 경우에 현재 뭐예요?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명과 공도로 뭐예요? 다지사용권에 관해 연기할 수 있다 써 있는데 그건 뭐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건 뭐예요? 대주권 등기 있죠? 대주권 뜻 등기 있죠? 등기관이 뭐 하는데 이거 직권하는데 자 이렇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할 수 있다. 나중에 이걸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취득해서 이전해서 약정할 때는 공돈할 수 있다는데 이건 뭐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답으로 절대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몇 번이? 2번이 뭐예요? 2번이 틀린 것이다. 항상 뭐예요? 시험 문제는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대체적으로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그 내용만이라도 잘 숙지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